인생은 그냥 내가 태어난 게 장미인지 사과나무인지 들꽃인지 아는 게 중요해. 아하. 그래서 내가 태어난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들꽃이 장미가 되려고 하면 괴로워. 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하나 추천하게 됐고요.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가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좋은 통찰을 담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이분의 사연은 정말 간단합니다. 남편이 싫은 거예요. 싫어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남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거의 최근 3년 동안 거의 남편이랑 말도 안 하고 지냈대요. 남편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잘못을 했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너무 싫어서 오신 분이에요. 너무 싫어서. 자, 그런데 너무 싫은 이유가 이제 상담하면서 드러났는데 그 너무 싫은 이유가 좀 뜻밖이에요. 보통은 남편이 싫다 그러면 뭐 바람을 피웠다거나 뭐 무슨 생활비를 안 준다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크진 않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크게 밖으로 드러나는 실수를 한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분이 그 무의식 속에서 그냥 싫어요. 본질이 싫어요. 다 싫어요. 막 왜 그럴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참 뜻밖의 이유가 나옵니다. 일단 이분의 그 배경을 보니까 굉장히 그 시골 좀 부유하지 않은 농사를 짓는 부모님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굉장히 맨 위에 아들이 있고 계속 딸딸딸딸딸딸한 막내딸인 거예요. 어떤 느낌이 아시겠죠? 계속 딸딸딸딸한 막내딸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아유 뭐 이런 애는 뭐 하나 없어도 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낳자마자 운목에 밀어놨대요. 어떻게 다 상관없다 이거죠. 필요 없는 자식이다 이거죠. 그랬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언니가 애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럴 정도인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냥 낳자마자 그렇게 그냥 딸이라고 밀어놨던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거의 그 자식 많은 형제 중에 환영받지 못한 막내딸이고 그런데 두 부부는 사이가 안 좋았고 거기다가 이분이 이제 10대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그 많은 자식들 그 가난한 살림에 건사였던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딸에게 다 자신에게 막 퍼붓고 그런 한이 있는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앞부분에 이제 최면 속에서 이분이 남편과 최면 속에서 무의식의 대화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남편하고 대화를 시켰더니 그 최면 속에서죠. 최면 속에서 앞에 있는 남편에게 말하셨더니 그냥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이 싫어. 정말 싫어. 당신 자체가 싫어. 본질도 싫어. 나한테 잘할 때만 좋아.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싫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그런데 싫은 이유를 본인도 몰라요. 싫은 이유를. 그래서 좀 더 물었더니 참 너무나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옵니다. 지금 남편은 어떤 모습으로 떠올랐나요? 그냥 눈이 괭한 모습. 쾌한? 좋아요. 그 모습을 보는 당신의 기분 어때요? 아무 마음이 없어. 좋아요. 그 속마음을 남편에게 직접 좀 말해주시겠어요? 난 당신이 싫어. 좋아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정말 싫어. 음흠. 당신의 자체가 싫어. 음흠. 본질도 싫어. 좋아요. 나한테 그냥 잘할 때만 좋아. 음흠. 난 당신이 너무너무 싫어. 그래요. 사라졌으면 좋겠어. 좋아요. 죽었으면 좋겠어. 좋아요. 그래요. 도대체 이 남편이 왜 이렇게 싫은 걸까요? 몰라,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어떤 게 무서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날 버릴까 봐. 아이고, 그랬던 거였어요. 왜 버릴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마음에 안 들어 버릴 것 같아. 남편 마음에 안 들면? 버릴 것 같아. 남편이 씨가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 어떤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거부하는 느낌이 들 때. 아,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말하니 남편 반응 어때요? 그냥 가만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 남편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셋을 세면 남편이 되어서 씨를 봅니다. 하나, 둘, 셋. 난 네가 좋아. 좋아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너를 보면 좋아. 음, 그래서 난 너를 떠날 수가 없어. 그래요. 근데 또 부인은 남편이 본인을 떠날까봐 무서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그건 착각이죠. 나는 네가 날 버리기 전에 널 안 버려. 네가 서운해하는 거 다 알아. 근데 네 마음만 있는 거 아니잖아. 나도 좀 인정해줘. 남편은 부인이 어떻게 해줄 때 인정받는 느낌을 받나요? 날 보고 웃어줄 때. 좋아요. 싫은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날 버릴까봐. 날 버릴까봐. 남편이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릴 것 같아. 어떨 때 그런 느낌을 받느냐? 말을 좀 퉁명스럽게 한다거나. 이분이 사업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직장 생활할 때는 그 버는 돈을 월급을 다 주다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를 떼어서 주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런 것부터. 표면적인 이유는 이랬는데 그 깊은 마음속에는 버려질까봐 그 마음이 아주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건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왜 싫은지 몰랐던 그 마음이 그렇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사연으로 이제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남편을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위 말해서 관전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바로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미래 당신이 보세요. 50살의 씨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는 미래 당신의 기분 어때요? 좋아요. 예뻐요. 아, 좋아요. 편하게 직접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재 씨에게. 잘 살고 있어. 남편이 없었으면 너가 그렇게 성장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서 남편이 싫고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걸 주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지금처럼 살다가 그러면 돼.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알 수 없이 남편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현재 씨는 남편이 싫다고 느끼는 걸까요? 지 맘대로 못해서 그렇지 뭐. 아, 뭘 제 맘대로 못해서? 그냥 남편이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고집이 세니까 지 맘대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싫은 거야. 그랬군요. 자, 그러면 그런 남편을 싫어하는 현재 씨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군요. 자, 남편이라는 존재는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든든한? 든든한.
변하지 않는. 아하,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현재 씨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그래도 고통과 시련이 와도 다 견뎌낸 거. 네 마음에서는 너무 힘들었고 힘들었었는데 그런 걸 다 견뎌낸 걸. 그게 제일 칭찬해. 그래요. 그래도 돌아보면 참 쉽지 않은 세월들이었어요. 그 힘들었던 과거는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겪어야 될 일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뭘 얻었을까요? 성장했어. 의식이 확장. 그랬군요. 그래요. 그 과정을 잘 거쳐왔나 봐요. 그래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하면 돼. 좋아요, 좋아요. 혹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너무 잘하고 있어. 좋아요. 그래요. 또 그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자녀들도 너가 정신적 지주로서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혹시 건강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을까요? 건강도 네가 너 잘 돌보기 시작해서 고통받고 힘들었지만 잘 너가 건강하게 될 거야. 좋아요, 그래요. 자, 이렇게 그 삶을 살아본 선배로서 혹시 부부관계로 힘들어하는 삶의 후배들에게 혹시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다 겪어야 될 일들이야. 왜냐하면 수준이 니네 그런 수준이거든. 그 일이 일어나야 될 수준. 그래야 니네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 그거를 견디고 성장하면 잘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지. 그렇군요.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부정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 일들을 어떻게 맞아들어야 잘 잘 이겨내는 걸까요? 너네 자신을 봐. 너네 자신을 들여다봐. 그게 제일 중요해. 살면서 밖으로 두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힘이 생겨. 그렇군요. 좋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자꾸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나야.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내 안에 없는 건 절대 나오지 않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화도 나는 거고 분노도 생기는 거고 짜증도 나는 거야. 내 안에 해결해야지 밖에 사람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렇군요. 그래요. 만약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걸 꺼내서 너가 봐야지. 내가 어떨 때 짜증나고 화가 나는지 그건 네가 꺼내서 봐서 그 감정을 네가 알아줘야 돼. 그러면 그 감정은 자기 알아줬다고 좋아하면서 사라져. 그렇군요.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감정은 꺼냈다가 남에게 피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잘 꺼내는 걸까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조용히 내 감정을 꺼내봐야지. 오늘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고 화나게 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화를 쏘는 게 아니라 그 화가 냈을 때 포인트를 네가 찾아봐. 어떤 나는 같은 경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너무 불안이 올라오듯이 화가 난 포인트가 뭔지 그거를 생각해보고 그 느껴보면 알게 돼.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뭔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엄청 많지. 그러니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기불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다 버림에서 온다는 걸 몰라. 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것을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내 마음을 알아주면 점점 그 크기가 줄어들어. 그래서 절로 들면 견딜만 해. 그래요. 만약에 나의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가 이런 상처가 있다면 우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냥 그들을 지켜보는 거야.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지. 좋아요. 그럼 스스로 변해.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에게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내가 덜 단단해진 거지. 아, 그걸 받아줄 수 있을 때 받아줘야지. 세상은 내가 먼저야. 아하, 그렇군요.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주는 게 제일 잘 도와주는 걸까요?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줘야지. 아하,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좋아요, 좋아요. 혹시 자녀를 키우다가 자신이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부모로서 제일 잘하는 걸까요? 미안하다 사과해야지. 그게 한두 번으로 되지 않아. 걔네가 나한테 화를 내고 엄마한테 짜증을 낼 땐 그 애들 안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럴 때 받아줘야 돼. 상처가 깊은 만큼 사과도 많이 해야 돼. 사과하는 게 강한 거거든. 그래요. 그런데 또 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징징거리는 것을 참기 힘들어하는 부모도 많잖아요. 그건 나도 어렸을 때 징징거렸을 때 우리 엄마가 안 받아줘서 그런 거야. 내가 받아보지 못한 건 내가 줄 수도 없고 받아낼 수도 없거든. 그렇군요. 그럴 때 나 자신을 봐야 돼. 그럴 때도.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렇게 세상 후배들에게 꼭 강조하거나 전할 말이 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인생은 그냥 살면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살면?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너무 잘 살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행복해지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태어난 게 장미인지 사과나무인지 들꽃인지 아는 게 중요해. 아하. 그래서 내가 태어난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들꽃이 장미가 되려고 하면 괴로워. 그렇군요. 근데 자기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책도 읽고 상담도 받고 자아 성찰을 많이 해야지. 좋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자꾸 남들 부러워하고 남들처럼 되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혹시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괴로우면 그런 거지. 저렇게 못 돼서 내가 괴로우면 괴로우면 그걸 너무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할수록 안 돼. 그렇죠. 그래요. 그런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할까요? 괴로움, 고통, 인생은 고통인 것 같아. 근데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그냥 고통을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그래도 사라져, 조금은. 그러니까 나한테 고통이 온다고 고통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받아들여. 뜬금없는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가끔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면 귀신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귀신은 불쌍해. 그들이 만약에 보면 불쌍히 여겨주면 돼. 귀신은 어떤 점에서 불쌍한 걸까요? 귀신은 괴로운 영혼들이 못 간 거야. 아하. 그들은 우리한테 해코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야 돼. 아, 괴로운 영혼이구나. 힘들었지. 이렇게 하면 돼. 그렇군요. 이 귀신들은 해코지 못하는군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해코지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어둠을 무서워하니까 그렇지.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귀신을 보면 어떻게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라니까. 불쌍히. 좋아요. 그렇군요. 그 귀신들도 자기 마음을 몰라줘서 그렇게 된 거야. 귀신의 마음을 내가 공감해주고 알아주려고 해. 그러면 절대 귀신이 해코지나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그렇군요. 이 귀신 쫓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퇴마다 무당이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도움이 될까요? 그들이 귀신의 마음을 알아주면 갈 수도 있지. 아하. 그들이 귀신의 마음을 귀신이 우리가 한을 품는다고 그러잖아. 그 한을 알아주면 갈 수 있지. 그러니까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테마잖아.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하면은 될 수 있겠지. 그렇군요. 어쨌든 마음을 알아주는 게 핵심이다. 그렇군요. 좋아요. 자, 이제 너무 좋은 얘기였고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을 살 현재 씨에게 전할 있다면 이제 꼭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너 마음대로 살면은 그 길이 네 길이야. 너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의심하지 마. 마지막으로 남편 관계에 대해서도 좀 해주겠어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냥 남편은 동반자야.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마. 내 옆에 있는 거 감사해. 좋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당신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랑스러워요. 그래요. 그 사랑스러운 아이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 느낌을 여기 왼쪽 손등에 다시 잘 저장할게요. 자, 이 좋은 느낌으로 가득 채우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 심호 크게 하시고요.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 너무 잘하셨고요. 제 기분 좀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굉장히 짧지만 굵은 정말 임팩트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분이 남편에 대한 싫은 감정 때문에, 너무 싫은 감정 때문에, 싫어도 너무 싫은 감정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남편과의 대화에서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 뒷부분에도 그 얘기가 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행복한 미래에 본인이 이분에게 얘기를 하는데 참 쿨하게 대답하죠. 지멋대로 못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쿨하게. 근데 이분이 절대로 이런 말을 쿨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남편에 대한 그 싫은 느낌으로 가득 가지고 오셨는지 그분이 최면 속에서 미래의 내가 되어서 얘기해보니 지멋대로 못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쿨하게 툭 던지듯이 정말 나이가 많은 지혜로운 할머니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런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자기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고집 세니까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든든한 변하지 않는 그러면서 이분이 스스로 웃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다 겪어야 될 일들이었다. 그러면서 성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부부관계가 힘든 후배들에게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아, 이 부분이 다 겪어야 되는 일들이야. 웬만하면 네 수준이 그런 수준이거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수준이거든. 그래서 그런 일을 겪어야 네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 그걸 견디고 성장하면 잘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고 일종의 시험이라는 거죠. 아, 이게 짧지만 너무 핵심을 잘 짚은 내용이라는 거죠. 네 수준이 그런 수준인 거고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은 거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 너에게 꼭 필요한 일이 생긴 거다. 왜? 내가 그 부분을 체험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잘 성장하면 그 일이 이후에 잘 풀릴 거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다시 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자신을 봐라. 안으로 봐라. 참 요즘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자신을 봐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너무 멋진 말이 나와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 여기에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나야.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내 안에 없는 건 절대 나오지 않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화도 나는 거고 분노도 생기고 짜증도 나는 거야. 내 안이 해결돼야 되는 거지 밖의 사람을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아, 이게 너무 짧지만 정말 굵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내 안에 없는 건 절대 나오지 않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화도 나고 분노도 생기고 짜증도 나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감정이 생기면 저쪽을 보죠. 이런 겁니다. 우리는 거울이 발명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왜 예전에 그런 이솝우화나 이런 데도 참 많이 있잖아요.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황하는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이 있을 만큼 지금이야 우리 익숙하지만 거울이 없던 시절에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뭔가 더러운 게 묻었는데 누가 나 여기 더러운 거 묻었다고 말해주는 거죠. 말해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거울을 비춰 보여준 거예요. 너 지금 여기 더러운 거 묻었어. 그러면 아, 내가 여기 뭔가 더러운 게 묻었구나. 이걸 알아보고 닦으면 되는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네가 뭔데 이걸 여기 있다고 그래?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이.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든 건데요. 대부분 내 안에 어떤 상처와 결핍과 응어리들이 있는데 이미 내 안에 있던 걸 누가 건드렸을 뿐인 건데 이 안에 있던 건 보지 못하고 자꾸 건드린 사람을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감정은 이미 내 안에 있던 것들인 건데 그래서 내 안에 없는 건 절대 나오지 않아. 이런 거죠. 누가 맨살 만지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여기 뭐 며칠 골마 있는 상처가 있는데 이걸 누가 찔렀다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몰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내가 꺼내보려면 어떻게 된다? 꺼내서 봐야지. 네가 네 감정을 알아줘야지. 그러면 그 감정은 자기가 알아줬다고 좋아하면서 사라져. 이게 뒤에 귀신에 대한 얘기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분도 자기도 몰랐다. 내 안에 그런 버림받을까 벌벌 떠는 내 마음이 있는지 몰랐다. 남편이 그걸 건드니 나도 몰랐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면 이 감정도 아, 드디어 자기를 봐줬구나 하면서 좋아하면서 사라진다. 그래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봐라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봐야
그 감정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래야 그 감정도 흘러가게 둘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늘 좋은 감정만 느끼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확 억눌러 버리죠.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이런 거 안 느낄 거야. 이러니까 이런 억눌리는 감정들이 자꾸 응어졌다가 엉뚱한 데서 튀쳐나와서 아,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도 내가 덜 단단해진 것으로 그렇다. 그걸 내가 받아줄 수 있을 때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은 늘 내가 먼저다. 다른 사람들은 변화시킬 수가 없다.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으로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이거 미안하다 사과해야지, 그게 한두 번으로 되지 않는다. 자꾸 뭔가 걔네들이 화를 내고 짜증낸다는 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다. 그걸 받아줘야 된다. 그런데 그 상처가 깃든 만큼 사과도 많이 해야 된다.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징징거리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 키워본 사람들은 아이들 징징거리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내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안 받아서 그런 거다. 받아보지 못한 걸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을 봐야 된다. 내 안에 없는 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너무 시적인 말이 나오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살려면 하면 되는 것 같아. 너무 잘 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행복해지려 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태어난 게 장미인지 사과나무인지 들꽃인지 아는 게 중요해. 내가 태어난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들꽃이 장미가 되려고 하면 괴로운 거야. 그래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행복해지길 바라죠. 그런데 늘 인생살이가 100% 행복할 수가 있나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100% 행복하고 100% 완벽한 세상은 이 세상에 불가능하죠. 그런데 자꾸 그렇게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불가능한 걸 바라게 되는 거고, 불가능하니까 나는 괴로운 거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해지려고 하지는 말고, 이 말이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행복해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이 자체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더 행복해지려고 더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괴로워진다는 거죠. 나에게 없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괴로워진다는 거죠. 나이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을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지난 메시지하고도 통하는 메시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귀신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사연에서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삶에 좀 힘들어진 어떤 포인트에 교회를 한번 바꿨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 마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마귀, 악마, 악령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이분은 신자이시고 그걸 믿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목사님이 그러는데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 귀신에 대한 대답도 너무 쿨하죠. 귀신은 불쌍해 여겨지면 돼. 너무 쿨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 겁니다. 해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코지 못하는 존재. 근데 우리가 그런 귀신을 두려워하는 건 그 귀신이 어둠이라 생각해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절대로 귀신들은 해코지 못한다. 그 귀신들마저도 그 마음을 알아주면 다 풀린다. 다 풀려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본인이 마음대로 살면 되고 네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니까 의심하지 마라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동반자야. 기대도 말고 옆에 있는 거 감사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자, 오늘 아직 길진 않지만 너무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이분이 너무 남편에 대해서 알 수 없이 싫어하는 마음, 본인도 그 이유를 모를 만큼 싫어하는 마음이 사실은 벌어질 것 같은 아주 깊은 불안이 있었고, 그것이 남편이 어떤 틱틱거리거나 어떤 좀 내치는 듯한 행동에 그게 건드려졌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싫었다는 걸 본인도 몰랐었는데 알게 되었다는 이런 부분, 이게 너무나 좀 많은 통찰을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네가 겪어야 될 수준이니까 그런 일이 난 거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나에서 시작되는 거다. 내 안에 없는 건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려고 하는데 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은 결국 나를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뿐일 거고, 특히 이제 그걸 더 적나라하게 나의 가장 아픈 부분과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찌르고 보여주는 게 바로 내 배우자이고 파트너인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바로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딱 나에게 맞는 수준의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거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다 원망하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내가 왜, 나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닌데,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 괴로움이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고 쳇바퀴 돈다는 거죠. 이분이 이런 말도 했네요. 인생은 고통인 것 같아.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니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그냥 고통을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사라져. 이런 말도 했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참 최근에 1년에 나온 메시지들의 나쁜 감정도 체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부관계,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상담해 경험상 겉으로 다 화목해 보여도 다 속에서는 수많은 갈등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반목과 그 안타까운 상처들이 그냥 많습니다. 겉보기야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남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밖으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그 TV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진다고. 왜 그렇겠어요? TV에 나오는 그 부부 모습은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막 사랑해서 막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고 막, 세상에 그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TV 속에나 있는 거죠. 그런 너무 잘나고 이쁘고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들만 보다가 지금 옆에 있는 여자 보면 오징어가 한 마리 앉아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니까 다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거고, 그 사람과 같이 너무 기대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같이 있는 것을 감사하다 보면 그 삶이 더 나도 모르게 더 행복하고 안정되고 멋진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늘 이렇게 내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소위 말해서 예전에 그 내 탓이오 하는 그런 캠페인도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때로는 삶을 바꾸는 굉장히 좋은 통찰이 되기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후기 소감 영상 들으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저희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린 시절 만난 게 좀 어떤 모습이었어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요. 그나저나 그 미래 본인이 현재를 보니 어떠셨어요?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 남편이 없었으면 너가 그렇게 성장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서 남편이 싫고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 또 한편으로는 좋은 걸 주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지금처럼 살다가 그러면 돼. 응?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남편이 싫으냐 그랬더니 지 맘대로 못해서 그렇지 뭐 하면서 굉장히 쿨하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지가 시키는 대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고집이 세니까, 남편이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고 싫은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 남편의 의미는 어떤 든든한 변하지 않는 이라고 했고요. 칭찬할 정으로 그래도 고통과 시련이 와도 다 견뎌낸 거, 이 마음에서는 너무 힘들었고 힘들었는데 그런 걸 다 견뎌낸 걸, 그걸 제일 칭찬해. 그래요. 라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다는 안 나죠. 조금 나요. 그죠? 응. 그래요.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음성을 좀 공유해 줄 마음은 없으세요? 혹시 계기가 되신다면 꼭 한번 같이 그럴 나누고 마음이 싶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정말 같이 나누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귀신에 대한 얘기도 그랬고요. 그래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너무 좋은 체험 하셨고요. 잘 들어가시고요. 네.